완경되고 하면 나이 들면 서러워. 관절이 아픈 거, 얼굴이 화끈거리면서 열이 올라오는 거, 가만히 밥 잘 먹던 아빠한테 쩝쩝거리는 소리가 듣기 싫어. 잠 못 자는 건 점점 더 심해지지. 많은 분들이 정확하게 갱년기가 뭐예요? 라고 물어봐요. 갱년기는 여성이 완전히 생리가 끝나는 폐경기 이전, 길게는 한 8년 전부터 짧게는 4, 5년 전. 그러니까 빠른 분들은 42세, 조금 늦은 분들은 46, 7부터 50대 후반 그 사이를 갱년기라고 해요. 여러 가지 증상이 나타나는데 우리나라 여성에게 가장 흔한 증상은 약간 관절이 아픈 거, 그 다음에 얼굴이 화끈거리면서 열이 올라오는 거. 그런데 가족들이 괴로운 건 작은 것에 짜증내는 거. 옛날에는 조금 반찬 투정하거나 와서 자녀들이 이제 좀 뭐라 그래도 넘어갔던 엄마가 그래? 그럼 네가 밥 해봐! 이러고 가만히 밥 잘 먹던 아빠한테 쩝쩝거리는 소리가 듣기 싫어. 나는 어느 정도였네 하면 홍 박사님이 물 마시는 소리도 싫었어. 홍 박사님 물 마실 때 왜 이렇게 쩝쩝거리면서 마셔? 그런 게 갱년기 증상의 시작이지. 그럼 갱년기가 끝나는 건 언제예요? 갱년기가 언제 끝나는지 물어보는 분들이 많은데 화끈거리는 안면 홍조 같은 그런 갱년기 증상은 오래 가는 분은 10년, 15년 간다? 그러니까 60대 중반까지 가. 그 외에 관절 아픈 건 처음에는 그게 갱년기 증상이었다가 이제 노화의 증상으로 바뀌어가고 잠 못 자는 건 점점 더 심해지지. 근데 대부분 막 짜증나서 못 견디고 그 다음에 너무 더웠다 추웠다 하는 건 대략 한 4, 5년 내외에서 줄어들지. 나 겪어보니까 나의 우아함을 다 잃을 정도로 힘들었어. 박사님은 갱년기 얼마나 가셨어요? 화끈거리는 건 나는 사실은 42, 3살 때부터 있다가 지금은 여성 호르몬제를 이제 완경 이후에 먹기 시작하니까 지금은 좀 괜찮지. 그래도 여름에는 화끈거리는 거 아직 심하고 그 다음에 나는 불면증 아직 지금도 있고 엄청나게 홍 박사님 볼 때마다 너무 짜증이 나서 홍 박사님 쩝쩝거리는 소리도 싫었던 건 이제 한 5년쯤 지나니까 좀 견딜만 해. 특히 갱년기 증상 중에서 안면 홍조는 여성 호르몬제가 아니면 해결이 안 돼요. 여성 호르몬제는 단점은 유방암의 위험이 올라가고 그 대신에 대장암의 위험은 떨어져요. 단점은 혈액이 약간 응고가 되는 게 있는데 그건 갱년기에서 완경 직후에 여성 호르몬을 쓰는 분들은 혈액이 걸쭉해져서 뇌졸중이 생기는 경우 거의 드물고 완경이 된 다음에 10년쯤 지난 다음 60세부터 쓸 때 그때 혈액이 응고가 될 가능성이 많으니까 너무 안면 홍조가 심하면 다른 것보다도 여성 호르몬은 한 달에 10,000원이면 되잖아. 여성 호르몬제를 저용량으로. 근데 여성 호르몬제를 먹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지. 유방에 물혹이 있거나 유방암의 위험이 높은 여성. 유방암의 위험이 높은 여성은 12세 이전에 초경이 있거나 55세 이후에 폐경이 있거나 첫 아이의 분만이 굉장히 늦은 여성, 모유 수유를 충분히 하지 않은 여성, 그런 여성들은 완전 호르몬제보다는 이소플라본 같은 그런 식물성 여성 호르몬을 먹고 싶어 하지. 그래도 우리가 식물성 여성 호르몬이라 그래서 식물성 여성 호르몬은 유방이나 자궁 내막은 별로 자극하지 않으면서 우리의 약한 여성 호르몬 역할을 하는 것들을 얘기를 하지. 예를 들면 뭐 회화나무 지출물이라든지 아니면 뭐 석류 이런 것들 얘기하지. 가장 대표적으로 오랫동안 사용했던 식물성 여성 호르몬 제제가 이소플라본이고, 그래서 이소플라본은 이제 몇 년 전에 하루에 100mg 이상을 먹었을 때는 유방을 자극한다고 되어 있어. 예를 들면 이런 거지. 그런 사람 없겠지만 대두에 들어있는 이소플라본이 이제 두부잖아, 두부. 두부를 한두 번 먹으면 유방에 좋아. 근데 누군가가 두부를 6모를 먹어. 그럼 유방암 위험이 올라가.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 이소플라본 같은 경우도 소량 먹었을 때는 훨씬 더 갱년기 증상이나 뼈에 좋으니까 나는 내 가족이면 30mg 정도는 먹어도 된다고 얘기해. 그래서 아주 대표적인 오래된 검증이 된 식물성 여성 호르몬 제제지. 적절한 양의 이소플라본은 갱년기 여성에게 도움이 된답니다. 갱년기 증상 중에서 수면장애, 불면증은 2가지가 가장 중요해요. 첫 번째는 햇볕, 두 번째는 운동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잠을 오게 하는 멜라토닌이라고 하는 그 호르몬, 수면 호르몬은 내가 아침에 햇살을 보고 나서 15시간 후에 분비가 돼요. 그래서 나는 오늘 밤 12시에 자고 싶다라고 하면 아침 9시에 약간 선크림을 발랐지만 간접적으로 햇볕을 보면서 걸어야 해요. 그래야지만 15시간 후에 잠을 잘 수 있어요. 그건 젊은 분들도 마찬가지. 햇볕을 이용하는 게 가장 효과적이고, 두 번째는 무조건 운동. 나도 불면증 있다고 난리치고 수면제 먹다가 하루 왼쪽으로 운동하잖아. 그럼 밤 9시부터 이렇게 존다? 그래서 그게 가장 좋고, 그 다음에 영양소의 도움으로 받을 수 있는 것들이 요즘 보면 그 가바 성분, 가바라고 하는 게 이 뇌의 수면과 관련해서 안정시키는 수용체에 딱 붙는 가바, 또 멜라토닌이 많이 들어있는 게 우리 타트 체리, 아니면 밤에 먹는 아미노산으로 트립토판 같은 것들, 또 긴장을 완화시키는 무슨 테아닌, 그리고 요즘은 락티움, 그런 걸로 영양제의 도움을 받아서 좀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게 좋고, 마지막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면증이 정말 해소가 안 되는 분들은 여성 호르몬제를 단기간으로 한번 산부인과 선생님하고 의논했었으면 좋겠어. 자, 그렇게 여성 호르몬제를 먹었는데도 못 자. 그럴 때는 정말 단기간 수면제, 스틸럭스 같은 것들을 이용하는 걸 너무 두려워하면 안 돼. 나이가 들면 밤을 새는 게 약을 먹는 것보다 몸에 더 나빠. 밤을 새고 못 자면 면역 뚝 떨어지거든. 우리 몸의 회복은 밤중에 일어나니까. 그래서 그럴 때는 꼭 필요할 때만 스틸록스 같은 수면제를 잠깐 이용한다.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저도 필요할 때 스틸록스 먹거든요. 엄청난 감정 기복이 생기지. 왜냐하면 이 여성은 갱년기나 완경이 되면서 단순한 호르몬의 변화 이외에 내가 나이가 들어간다, 늙어간다, 그리고 또 억울한 생각이 드는 거야. 이 남편 뭐라고 매일같이 밥 해줬더니 지금 와서 지 잘난 척하고, 자식들도 내가 그렇게 키워놨더니 지 혼자 큰 줄 알고, 그러면 온갖 억울한 생각이 다 들어. 그래서 그런 감정 기복이 많은 분들도 여성 호르몬제를 쓰면 좋아지지만 여성 호르몬제만으로 감정 기복이 조절이 안 될 때가 많아. 그래서 그럴 때는 우리가 예를 들면 렉사프로라고 하는 그 우울증 약이 있는데, 단순히 우울증에만 쓰는 게 아니라 짜증 날 때, 고집스러워질 때, 강박증이 있을 때, 그런 문제가 있을 때 보통 우울증인 경우에는 렉사프로를 10mg, 20mg을 쓰지만, 그런 감정 기복이 너무 심한 어머님들 같은 경우는 요즘은 5mg짜리도 나오거든. 그런 것들을 이렇게 쪼개서 2.5mg 정도나 아주 소량만 먹어도 성격 좋아진다. 아무 말도 안 하는 게 나아요? 아니면 그거 제일 나빠. 어떻게 해요? 갱년기 여자들이 제일 화나는 게 뭔지 알아? 내가 화내고 있는데 남편이 나 당신하고 있으면 싸우니까 방문 닫고 들어가면 화가 완전히 폭발하거든. 남편한테 너무 화가 났어. 그리고는 내가 막 우니까 우리 큰아들이 나를 이렇게 안아주면서 엄마가 잘못한 거 없어요. 이 한마디에 나 갑자기 기분이 너무 좋아진 거 있지. 그게 갱년기야. 엄마가 그렇게 화를 낼 때는 이건 엄마가 성격이 나빠서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엄마가 몸이 약한 거야. 이게 주체할 수 없다고. 그래서 짜증이 나니까 그럴 때는 엄마 너무 미안해요. 내가 오늘 설거지 거들어 줄까? 엄마 나 너무 미안해. 내가 해줄게.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고, 남편들도 내가 미안 이렇게 해야 되는데, 문제는 그 무렵에 남편도 같이 갱년기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말 안 하지? 그리고는 홍 박사님 그때 비욘드 사무실에서 2주 동안 살았잖아. 휴, 옛날 생각 소환이네. 오케이. 나도 요실금을 경험해 봤거든. 요실금으로 적시면 되게 비참해. 자연분만을 하게 되면 아이 머리가 나오는 순간 가위로 자궁 입구를 이만큼 잘라. 그리고는 아기가 나오면서 주변에 있는 자궁을 받치는 골반의 근육들이 다 찢어지지. 그러다 보니까 아이를 낳고 나서 회복이 될 때 이 방광을 지지해 주는 게 약해지는 거야. 그러면 케겔 운동이라는 게 있어. 케겔 운동은 많이 들어봤겠지만 언제나 할 수 있어. 이 아래쪽에 자궁 입구를 오므려. 오므렸나? 엉덩이를 오므리는 게 아니고 자궁 입구를 오므리는 거야. 질입구. 오므리고
한 5, 6초 있다가 살짝 풀어. 풀 때 힘을 주면 안 돼. 이건 언제 어디서나 TV 보면서 할 수 있으니까 아침에 50번에서 100번, 저녁에 50번에서 100번 하면 이 질의 탄력성이 생기지. 그래서 굉장히 좋아. 이제 요실금뿐만이 아니라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여성 호르몬이 줄어들게 되면 방광과 이 소비는 나오는 요도 사이에 이게 점막이 튼튼해야 돼. 그런데 그게 이제 얇아진단 말이야. 그러면 소변 볼 때 아프다? 따가워. 거기에다가 유해균이 항문으로 많이 나오잖아. 그게 다시 올라가서 요도를 타고 방광에 들어가. 그래서 우리가 크랜베리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이유가 이 크랜베리가 여성의 방광에는 늘 세균이 있는데 이 방광에 있는 세균이 방광벽에 착 달라붙는 걸 그 크랜베리 성분이 막아주니까 뭐 유산균에 크랜베리나 이런 것을 섞는 이유가 그것 때문이야. 굉장히 높아지지. 뼈라고 하는 건 칼슘이나 비타민 D만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거기에 있는 망간, 구리 이런 수많은 미네랄이 합쳐져서 뼈를 튼튼하게 해. 그러니까 뼈가 약한 사람은 칼슘과 비타민 D와 종합 비타민 C 3가지를 먹으라고 하지. 그런데 25살부터 30살까지 예를 들어 이 사람은 100을 딱 유지했으면은 그때부터 뼈가 안 좋아지기 시작해서 완경이 되면 이렇게 떨어지는 거야. 여성 호르몬이 떨어지면 골밀도가 이렇게 떨어져. 근데 80밖에 젊었을 때 못 만들었던 사람은 어떻게 돼? 그 상태에서 떨어지니까 골다공증이 이미 40, 50대 생기는 거지. 그 전형적인 모델이 누구냐? 여에스터. 나는 대학 들어올 때까지 유교 집안에서 자라서 이렇게 앉아 있었던 거야. 음식도 안 먹었어. 우유도 잘 안 먹고 칼슘 안 먹었으니까 내 뼈가 이꼬라지잖아. 골다공증이 없는 뼈는 부러지면 한 2-3 조각이니까 그래도 맞출 수 있지. 그런데 골다공증 있는 뼈는 빵 부스러기처럼 부러져. 그러니까 골반뼈가 빵 부스러기다. 그러면 6개월에서 1년을 이렇게 꼼짝 않고 누워 지내다가 5명 중에 1명은 몸 안에 있는 지방 찌꺼기나 이런 것들이 폐나 뇌를 막아서 돌아가셔. 그래서 골다공증은 사실은 폐경 후 5년은 여성 호르몬제로 치료를 하는 게 가장 효과적이야. 왜? 한 달에 10,000원밖에 안 되니까. 근데 나는 죽어도 여성 호르몬제를 못 먹겠어. 그런 분들은 비스포스포네이트라고 하는 골다공증 약이 있어. 일주일에 1번 먹는 약도 있고 한 달에 1번 먹는 약, 또 1년에 1번 맞는 주사도 있는데 그 비스포스포네이트 계통의 골다공증 약은 가끔씩 턱 괴사가 있거든. 그러니까 한 몇 년 쓰면 조금 쉬어지고 그런 장단점이 있지. 비스포스포네이트 계통의 약, 봄비바나 포사맥스 먹는 여성들이 영양제의 중요성을 모르는 의사 선생님한테 그 처방을 받잖아. 그러면 그 약을 먹자마자 온몸이 아파. 왜냐하면 그 약은 칼슘을 충분히 먹인 다음에 약을 줘야지 안 아픈데 이 사람이 칼슘이 모자란 상태에서 그 골다공증 약을 먹이잖아. 그러면 온몸이 아파. 근데 심지어 1년 가까이 가는 주사를 맞으면 어떻게 될 거야? 그러니까 이런 비스포스포네이트 계통의 골다공증 약을 먹기 전에 칼슘제를 먹고 맞아야 한다는 거. 또 요즘 그 유명한 그 프롤리아라고 하는 생물학적인 제제의 좋은 골다공증 약도 나왔는데 그건 사실 굉장히 좋지만 조금 나이가 들어서 6개월마다 맞아야 되고 그 프롤리아는 중단하는 순간 골밀도가 훅 떨어지니까 또 조금 있으면 더 발달된 제제가 나오잖아. 내가 지금 먹고 있는 비비안트라고 하는 화이자 제약의 그 반호르몬제가 뼈에 좋으니까. 그래서 나는 사실은 여기에 골다공증이 있거든. 그게 나 넘어지는 거 제일 무서워하잖아. 아유, 짧은 질문에 답이 이렇게 길어서 나 이게 문제야. 하지만 STV에서는 나 마음껏 상담해 줄 수 있어. 나 말 많이 해도 되지 않아. 그치? 응?